지금 모비스히터 이제 소매 고무단까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지금 투톤이라서 그게 제일 걸리고요. 이 투톤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여기 바디 부분에 이제 빈티지 모헤어 합사해서 뜬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보슬보슬 잔털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아직 세탁 전인데 지금 바디 부분에 이 보슬보슬한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고 색감도 훨씬 연한 느낌이어서 이 바디 부분은 진짜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 소매가 너무 튑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세탁을 해보고, 그리고 사이즈가 지금 기장은 그냥 크롭 기장이라고 치고 여기 그 너비 자체가 되게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여기를 당겨주게 되는데 저는 약간 루즈핏을 기대했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짐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스웨터를 기대했는데 몸에 너무 밀착되는 그런 스웨터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사이즈, 이젠 미디움도 안 되고 라지 사이즈로 떠야 그나마 좀 여유 있게 입을 수 있는 저의 몸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 뜨는 거 자체는 전체 리뷰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 여기 이제 세탁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세탁 전에 사이즈를 좀 재서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세탁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메모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바디 둘레랑 가슴 둘레랑 전체 총 기장, 그리고 소매 기장 이런 거를 좀 적어 놓고 세탁을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햇빛이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요 며칠 날도 되게 흐리고
뭔가 좀 우울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날들이 이제 계속 됐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막 해가 이렇게 들어와서 식물에 물도 막 주고 햇빛 좀 이렇게 받으라고 창가에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와서 그런가 뭔가 모르게 기분도 좀 업되는 그런 느낌의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영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찍는 거예요. 그날 저기 뒤에 보이는 모비 스웨터 F 영상을 이제 똑같이 찍었는데, 뭔가 굉장히 빠진 부분도 많고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 모비 스웨터에 정말 정말 큰 실수를 또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영상을 찍으면서. 뜨개를 하면서 실수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한 게 아니라 영상을 찍으면서 실수한 부분을 찾아서, 그때 정말 영상 속에 저의 당황한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현실감은 있겠지만, 뭔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비 스웨터 F5 영상을 시작을 할 텐데요. 저기 이제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걸려 있는 저의 모비 스웨터, 정말 오늘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작년 연말쯤인가 이제 저 모비 스웨터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푸디니트님의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도 저 모비 스웨터를 보면서 이쁘다, 이쁜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쯤에 도안을 막 몇 가지를 막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비 스웨터를 이제 그때 다른 도안 사면서 모비 스웨터도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저게 영문 도안으로 나오잖아요, 레이블리에서. 근데 제가 이제 네이버에 모비 스웨터를 검색을 했는데 니트웨어라는 사이트에서 한글 번역으로 된 도안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PDF로 받아볼 수 있게 이제 메일로 바로 전송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뜨리니 또는 이제 영문 도안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너무 반가운 그런 사이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정말 영문에서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져서 그거를 이제 메일만 남기면 바로 이제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문 도안이 아닌 한글 도안을 구입을 하게 됐고, 정말 저도 이제 이걸 검색해보면서 이 니트웨어라는 그 사이트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문 도안이 어려운데 저것처럼 모비 스웨터나 아니면은 좀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업데이트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고 좀 도전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저처럼 한글 번역본 보고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 관련 없고 내돈내산으로 구입한 도안이고, 정말 편리하고 제가 이제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모비 스웨터 도안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고 무늬가 들어가는 무늬뜨기 부분만 차트 도안으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늬 뜨는 부분이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차트 도안으로 되게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무늬 부분에서는 틀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술형 도안에 제가 너무 익숙하고
좀 정독을 안 했는지 서술형 부분에서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있지만 실수투성이에 지금 모비스웨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뜨는 방식은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판 요크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평면뜨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뜨기가 들어가면서 어깨 그 기울기 그거를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뒷판에서 코를 주어서 양쪽 앞판을 이렇게 떠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크 부분, 이 부분에서 연결을 하면서 겨드랑이 부분에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뒷판하고 앞판하고 연결을 하는데, 그 연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몇 번 틀렸어요. 여기 이제 무늬가 앞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랑 꽈배기 무늬를 이제 저는 굳이 그걸 맞추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프루시오가 있었는데, 사실 굳이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편리하게 편의성 때문에 그냥 꽈배기단은 다 같이 동일하게 꽈배기, 다이아몬드 무늬는 동일하게 같은 무늬가 들어가는 구간에 맞추려고 굳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안대로 하다 보면 잘 맞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한번 프루시오가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무늬 부분은 확실히 차트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무늬단에서는 저는 틀린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수월하게, 오히려 차트 도안에서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서 이제 되게 재밌게 떴어요. 정말 여기 그 소매 분리, 그러니까 원형뜨기로 이어지기 전까지 그 무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캐스트온 하고 나서 그 부분을 뜰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막 떴죠. 그래서 이제 원형뜨기로 되는데, 실수는 정말 이 원형뜨기 이어지는 여기 겨드랑이서부터 실수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실패의 요인들이. 그 실패의 요인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여기 원형으로 이어지면서 여기 겨드랑이에서 코줍기를 해요. 코줍기를 하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사이즈를 세 번째 사이즈를 저는 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사이즈는 가마코를 18코를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를. 근데 저는 정말 무슨 정신이었는지 가마코를 8코밖에 안 잡아줬어요. 정말 얘기하면서도 너무 부끄러운데, 한글 번역본 도안으로 구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 그거는 심지어 숫자인데 어쩌면 거기서 틀릴 수가 있을까 정말 되게 궁금하시죠? 되게 의문스러운 뭔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에서 18코를 잡아줘야 되는 걸 8코를 잡아줬고, 그러면 여기 이제 코줄임을 하면서 그 코수가 안 맞았을 텐데 거기서 알아챘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또 하필이면 이거를 이제 뜨면서 사이즈가 너무 작게 떠지는 거예요. 이 바디 부분이. 그래서 바디 부분이 작다 보니까 그러면 소매라도 좀 여유 있게 뜨자 하고서는 제가 10단이 아니라 20단마다 한 번씩 코줄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수가 안 맞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냥 제 마음대로 이제 소매를 뜬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 마음대로 뜨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저는 최종 고무단 들어가기 직전에 66호만 맞추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를 쭉 떴던 거죠. 그래서 가마코가 잘못됐다는 건 정말 거의 다 떴을 때 여기가 너무 이상한 거죠.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무튼 이상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은 첫 번째 이유는 가마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소매를 계속 뜨면서 소매를 또 이제 이게 무늬도 들어가고
멍석뜨기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니트의 그 소매 길이하고 길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줄자로 계속 재면서 떴거든요. 근데 다 뜨고 고무단을 이미 넘어가서 돗바늘 마무리까지 이미 다 해버렸는데 딱 입어봤어요. 뭔가 괜히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입어봤어요. 그랬더니 소매 끝이 요 정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7부도 아니요. 그렇다고 이게 원작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길이가 나왔으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바디는 막 어린이 사이즈지 소매까지 어린이 사이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진짜. 이거는 프루시오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고서 돗바늘 한 것까지 다 풀고 이제 고무단을 다 푼 다음에 거의 15cm를 더 떠줬습니다. 15cm를 더 뜨고 나서 고무단을 10cm를 들어갔어요. 이 모비스 헤터는 그 고무단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10cm를 뜨라고 해서 이제 저의 소매 총 기장은 거의 51cm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51, 52cm 정도. 그래서 소매까지 정말 뜨면서 가마코에 잘못된 첫 번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가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실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정독을 안 했나 봐요. 정말 이게 실수를 하려면 정말 뭐 아무리 똑바로 써놓고 제정신이고 해도 실수가 분명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정신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밑장을 까냐면 제가 저의 모비 스웨터가 사이즈도 작게 느껴졌지만 뭔가 다른 분들의 그 모비 스웨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지? 뭔가 다른데? 막 계속 생각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 이제 모비 스웨터를 작업기를 올렸는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그 멍석뜨기 부분 모스 스티치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 스티치 부분을 두 코 멍석뜨기를 했냐 그랬나? 두 단 멍석뜨기를 했냐고 물어보셨나? 아무튼 뭐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거기다 자신 있게 네 저는 도안대로 떴다고 그렇게 댓글을 남겼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찍었던 그 영상을 찍으면서 도안하고 그 질문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못 든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멍석뜨기는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굉장한 뜨린이죠. 그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에서 교차가 되게 멍석 무늬가 나온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비 스웨터는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겉뜨기 두 단마다 교차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저는 한 단마다 교차를 했고 도안은 두 단마다 교차를 하라는 그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도안에. 근데 저는 그거를 또 그냥 제 마음대로 막 해버린 거죠. 정말 저의 앞만 보고 질주하는 이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될 텐데 정말 그래서 저의 두 번째 실수는 거기에서 이제 나왔고 세 번째 실수는 목단입니다. 그 네크라인이 모비 스웨터는 목 겹단으로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 겹단을 하는데 저는 목 겹단을 이번에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도안대로, 그리고 이제 뿌띠니트님의 도안이 되게 좋은 게 어려운 부분을 영상으로 같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목 겹단을 떴는데 중간에 더블 리팅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또 제가 잘못 떴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목 겹단 부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전체적인 전체샷에서는 굳이 이 목 겹단이 이상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 겹단만 클로즈업해서 봤을 때는
이상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 그런지 아시는 분들은 정말 창피하지만 댓글로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목 겹단이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느껴졌어요. 정말 바디 부분을 다 뜰 때까지도 굉장히 작아 보여서 이거 맞을까 이제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매를 뜨기 전에 목 겹단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네크라인을 먼저 떴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목 겹단을 떠야 되는데 바디가 작으니까 여기 구멍도 작잖아요. 목 네크라인이 들어갈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막 이렇게 늘렸어요, 막. 근데 이걸 늘린다고 해서 코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린다는 게 의미가 없는데, 그냥 저는 이제 여기가 너무 작아 보이니까 이제 막 늘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코줍기를 했는데, 어차피 코수는 정해진 사이즈에 정해진 코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뜨고 났는데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네크라인이 아니라 뭔가 그 목 폴라티, 반목 폴라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프루시오는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넘어갔죠. 바로 소매로. 이제 소매로 넘어가서 소매를 떠야 하는데, 여기서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순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네 번째, 이거는 실수라기보다 실수라면 실수죠. 실수입니다. 이 소매 부분을 뜨는 부분에서 이제 실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서 실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이제 라라뜨게에서 주문했던 실로 이제 모비 스웨터를 뜬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정말 핫한 핑크입니다. 핫핑크 색상과 이제 빈티지 키드 모헤어를 같이 이제 합사를 해서 제가 모비 스웨터를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핫핑크 부분은 제가 이제 요 정확한 명칭은 메리 라이트 핑크입니다. 울실인데요. 메리 라이트 핑크하고 키드 모헤어 빈티지 핑크하고 총 5합으로 이제 바디를 떴어요. 그리고 소매 부분은 제가 6합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소매 부분이 더 뭔가 투박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이 실을 살 당시에 키드 모헤어는 200g만 주문을 했고 이 라이트 핑크는 총 500g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라이트 핑크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뜨면서 제가 이제 이 6합짜리 실을 가르시오를 해가지고 3합으로 해서 그 빈티지 핑크 2합하고 같이 5합을 합사를 해가지고 이제 뜬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디 부분을 뜨면서 제가 이제 실이 부족하니까 라라뜨게 이제 들어가서 주문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품절이라고 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절망스러운 문구가 뭐였냐면 재입고 불가 상품이라고 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빈티지 핑크를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이제 다른 데서 비슷한 걸 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멈춰야 되나? 막 별 생각이 다 들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바디하고 이 목 겹단까지 끝난 뒤에 이 실이 부족했으니까 양쪽 소매는 그냥 이 핫핑크로 뜰까?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건 이 목 겹단 부분을 먼저 뜬 게 어떻게 보면 처음 목 겹단을 떠보는 그 기회로 인해서 여기를 먼저 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다행이었습니다. 푸르시오 없이 그냥 여기 목부터 고무단까지는 같은 색상으로 일률적이게 할 수 있었고, 이제 소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얘로만 해야 되니까 6합의 실로 이제 그냥 막 떴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작품성, 퀄리티는 점점 나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저의 작품의 퀄리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전 그 작품들도 그렇지만 퀄리티는 이제 없다 생각하고, 그래 6합으로 뜨자, 완성이 목표다 하고서는 이걸 이제 6합으로 뜨는데, 지금 이제 실장에서 얘를 꺼내면서, 그때 사실 500g을 다 가르시오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요 한 볼은 6합 실을 남겨놨었어요. 그랬으면 소매 뜰 때 뭐 굳이 번거롭게 이거를 두 개를 해서 6합을 만들어서 뜰 게 아니라 그냥 얘 하나로만 떠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지? 하는 또 이제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요 두 가지 실을 합사해서 썼고, 빈티지 모헤어랑 이제 합사를 해서 사용을 했고, 라라뜨게에서 주문한 이 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의 특성을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세탁까지 지금 이미 다 한 거거든요. 세탁을 하고 나서 그 바디 부분에 빈티지 핑크가 들어간 부분에 모헤어는 털 날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렇게 세탁을 하면서 이 털들이, 잔털들이 여기 손등에 좀 묻어날 정도였고, 그리고 이렇게 터는데 제가 이제 사이즈가 작으니까 막 옆으로도 늘리고 막 위로도 막 털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털 날림이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뜨면서도 털 날림은 좀 있었고, 그리고 가장 이제 문제인 거는 얘가 탄성이 거의 없어요. 탄성이 없으니까 이게 뜨면서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무늬단을 뜰 때 여기 어깨하고 뒷목하고 굉장히 뻐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무늬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뜨면서는 여기 손가락 관절들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무늬단이기도 해서 손이 아팠지만 실이 탄성이 너무 없으니까 손에 힘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연사가 된 실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흩어지는, 그 바늘 사이에 끼고 막 한 올씩 빠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뜨면서 손이 되게 많이 아프고 잠깐씩 그런 불편감이 있었습니다. 실이 이제 계속 따로 놀고 하니까.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세탁까지 다 하고 건조해서 무게를 재보니까 총 530g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그램수는 그러니까 정확한 그램수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기 그 저울에다가 쟀을 때 530g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감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실 설명은 거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번째 실수가 이제 여기하고 바디하고 소매하고 색상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착용을 해볼 텐데 아마 보시면 좀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 이 가마코가 이제 일단 적고, 그리고 소매하고 바디하고 색상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의 라인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레고 블럭 있잖아요. 레고 블럭을 여기다가 이렇게 탁 끼운 뭔가 조립식 조립식 느낌의 그런 니트가 이제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정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색상 차이와 뭔가 여기 딱 꺾인 그 느낌이 이거는 탈부착이 되는 거다. 바디와 소매가 탈부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니트의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여기가 너무 어색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세탁하고 나서 이 부분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세탁하고 나서 제가 물론 세탁하면서도 많이 늘려줬고, 그리고 블로킹을 정말 이게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퀄리티는 제가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을 수 있는 정도만 만들자 하는 마음에 별로 이제 애정이 점점 없어진 거죠. 그래서 블로킹도 거의 대충 했어요. 매트에다가 그냥 대충 블로킹하고 그리고 놨는데 그 전까지 이제 세탁하고 건조할 때까지 정말 마음이 안 갔거든요. 너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데 딱 입어봤어요. 마르고 나서 도대체 어떤 모양이냐 한번 보자. 그러고서 이제 딱 입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는 뺄게요.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입고 다닐 순 있겠다 싶었고, 신랑이 보더니 예쁘다고. 저는 이제 여기가 너무 어색하니까 여기 이상하지 않냐, 색깔도 다르고 여기 어색하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다른 색깔로 다시 뜨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아무튼 그래서 세탁 후에 이제 입었을 때 여기 바디 둘레도 되게 여유가 있어졌고, 그리고 여기 목단 부분도 목겹단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디테일한 설명은 이따가 이제 제가 입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바늘은 제가 이제 바늘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거 히아이아 바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히아이아 바늘을 사용을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히아이아한테 너무 마음을 안 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모비 스웨터를 뜨면서 소매 말고는 전체 여기 몸 바디 부분은 다 이제 이 히아이아 바늘로 떴거든요. 미리수는 그 도안하고 똑같이 떴어요. 4mm, 3.5mm. 그래서 이제 여기는 4mm, 목겹단이랑 고무단은 3.5mm로 떴는데 이 무늬가 들어가는 스웨터를 뜨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바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나무 바늘도 좋아하고 스틸 바늘도 좋아해요. 두 가지 다 좋아하고, 이게 실과 도안의 궁합이 있고 실과 바늘의 궁합이 있잖아요. 근데 무늬를 뜨는데 궁합이 맞는 바늘은 이 밤부 바늘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왜냐면은 이 바늘 끝이, 또 히아이아 바늘은 유독 바늘 끝이 굉장히 뾰족합니다. 이렇게 보자면 바늘 끝이 굉장히 뾰족하고, 그리고 실을 이 밤부 바늘 나무가 잘 잡아주기 때문에 흘러내리고 빠지고 하는 게 전혀 없고, 다만 실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조금 뻑뻑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무늬단을 뜰 때 저는 이 히아이아 밤부 바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틸 바늘도 되게 좋아서 여태까지 막 열심히 썼는데 이게 맞는 작품과 맞는 바늘이 있구나 싶은 마음이 이번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부 바늘에 대한 매력을 되게 많이 느꼈고, 기회가 된다면 치아오구 밤부 바늘도 한번 구입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 나무 바늘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용한 바늘은 히아이아 밤부 바늘 3.5, 4mm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소매를 뜰 때는 제가 이제 히아이아는 쇼팁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매는 치아오구 쇼팁 바늘로 떴습니다. 3.5, 4mm 동일하게 이제 떴고, 그리고 이제 소매를 뜨면서 솔직히 너무너무 많이 지루했어요. 진짜 모비 스웨터를 저는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제 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매를 뜨는데 너무 지겹고, 이게 실패작인데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을 일인가 싶어가지고 뜨면서 너무 막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들어가지고 소매가 그 대참사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이거를 빨리 끝내야지 다른 거를 캐스톤을 할 수 있으니까 막 어느 순간 마음이 막 너무너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매 뜰 때 너무 지겨웠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거를 다시 뜨고 싶다는 생각은 정말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정말 1도 안 들었는데 제가 하필이면 그때 니트하임을 또 방문을 했었어요. 이거를 거의 다 떴을 때 그랬는데 니트하임에서 모비 스웨터가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비 스웨터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비 스웨터를 뭘로 떴냐면 질리아트 소라색상 블루 계열, 하늘색 계열로 이제 떠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예쁘다. 그리고 뭔가 제 거는 뭔가 갑옷 같고 뭔가 굉장히 투박하고 막 사이즈는 여유핏도 아니면서 뭔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비교 아닌 비교가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리아트 실을 되게 써보고 싶다는 말을 되게 여러 번 드렸는데 하필이면 또 그걸 질리아트 실로 떠났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신랑이 그러면 다른 실로 한번 다시 떠보라고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러면 나 그 색깔로 다시 한번 떠볼까? 막 그때부터 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정말 거기 가서 이제 그걸 보고 와서 제 마음이 이제 더 막 싱숭생숭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뜬다는 말은 제가 확신을 드릴 순 없고 언젠가 제가 마음이 동하면 떠보겠지만 아직은 뭐 그렇게 다시 떠야지 하는 마음은 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과 바늘을 설명을 드렸고 건조는 요새 날이 따뜻해서 그러는지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말랐고 이 콘사가 이제 그 메리노 울이 55%만 들어있어서 그러는지 그래도 건조가 되게 빨리 된 편입니다.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일단은 제가 저거를 입고 와 볼게요. 이렇게 모비 스웨터를 착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고 블럭을 결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가마코 숫자를 적게 잡아서 이렇게 굉장히 각지는 뭔가 어색한 이음 부분이 겨드랑이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목 겹단도 여기가 뭔가 이상합니다. 그쵸? 보시면 뭐가 잘못됐다 단번에 알아보실 텐데 아무튼 여기도 잘못됐고 그리고 기장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좀 크롭한 기장으로 떠서 이제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색상 차이가 제일 눈에 띄어서 자꾸 거슬리는데 이거는 이제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렇게 신랑 말은 티 많이 안 난다고 하는데 저는 알고 봐서 그러는지 자꾸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실이 무늬가 그래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무늬가 굉장히 예쁘게 잘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멍석뜨기가 이게 너무 촘촘하니까 갑옷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 소매는 여기 바디하고 다르게 또 실이 6합으로 떠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께감이 살짝 다르니까 여기가 더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뜰 때 보통은 컨티넨탈로 많이 뜨거든요. 근데 이거 뜰 때는 컨티넨탈로 거의 못 뜨고 거의 전체 다를 아메리칸 뜨기로 떴어요. 이게 손이 되게 불편하다 보니까 컨티넨탈이 이제 안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으로 뜨다 보니까 시간이 또 더 오래 걸렸고
여기 무늬가 초반에는 되게 재밌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지루해지면서 정말 이 소매까지 왔을 때는 정말 최악의 지루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매 뜰 때 너무너무 지루해서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놓은 이 실패 부분 요인들을 잘 숙지하셔서 부디 저와 같은 실수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모비 스웨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입었을 때는 애정이 안 간다 하는 그 마음이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남은 이제 거의 남은 겨울이 아니라 이제 봄이잖아요. 봄에 조금 그래도 초봄까지는 얘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요? 너무 더울까요? 요새는 그래도 입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좀 몇 번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이렇게 들지만 않으면 그냥 자연스러워 보이긴 해서 손이 그렇게 안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햇빛 밑에서 이렇게 제가 움직이잖아요. 살짝씩. 그때마다 털 날림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과연 입어질까 하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 빈티지 핑크 들어간 이 부분에 그 무늬도 너무 마음에 들고 색상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소매가 문제인데 정말 다음번에 하나 더 떠야 될까 봐요. 그래서 저의 정말 허당기 가득한 그런 모비 스웨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실수도 되게 많이 나왔고 어떤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모비 스웨터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틀릴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비 스웨터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정말 물론 틀리지 않고 수월하게 너무 잘 뜨시겠지만 혹여라도 저처럼 뜨리니이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실패 없는 멋진 모비 스웨터로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모비 스웨터 영상을 찍어봤고요. 오늘 날씨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나가서 햇빛 샤워 좀 받으시면서 비타민 D 많이 이렇게 담아 오시고요. 행복한 뜨개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실패가 조금 적은 그런 작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모비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착용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옆에 이 너비가 넓어서 몸통이 둘레 부분이 넓어서 되게 편안하고 되게 마음에 듭니다. 사실 그 리뷰 영상 올리면서 제가 절대 지금은 다시 뜰 마음이 1도 없다고 막 단언을 했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막 다시 뜨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다시 뜨게 된다면 질리아트 실로
꼭 다시 떠보고 싶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신랑이 입을 사이즈로 떠주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는 싫대요. 특이 옷에 이제 정말 안 맞는 그런 체질이어서 이렇게 막 조금이라도 따갑고 하면 입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안은 했으나 거절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입은 모습은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 멍석대기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촘촘해서 좀 이상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이상하네요. 모르고 봤을 때는 어딘가 이상한데, 다른데, 뭔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정말 굉장히 뭔가 촘촘하고 틀린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넓게 보이니까 너무 웃기기도 하면서 다시 떠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듭니다. 다행히 여기 다이아몬드 무늬 뜰 때는 꽈배기도 그렇고 놓치거나 틀린 부분 없이 수월하게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뜨게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빠르게 잘 뜰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의욕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밤이라서 그럴까요? 내일 아침 되면 이렇게 생각했던 것조차 또다시 후회를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직은 다시 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오늘이 화이트데이예요. 화이트데이인데 저희 신랑이 고향이 경상북도 문경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완전 경상도 사나이 스타일인데 원래 꽃 선물을 또 잘 안 해요. 제가 이제 꽃 선물을 그닥 좋아하지도 않고 이렇게 돈 쓸 바에야 그 돈 다 달라고 하는 전형적인 아줌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꽃을 주문해서 사왔다고 퇴근하면서 꽃다발을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받은 꽃이라 그러는지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꽃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보기에 카네이션 같고 얘는 라넌큘러스 같고 그냥 막 찍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카네이션 같지만 더 고급진 이름일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이런 꽃들 정말 이름 하나도 모르거든요.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꽃 이름 하나도 모르는 꽃알 뭐 그런 사람인데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그 꽃다발 한 다발로 이렇게 꽃병에 2개가 꽂혔습니다. 화병 하나는 지금 저희 신랑 방에다가 놔줬거든요. 냄새 좀 없어지고 꽃향기 나라고. 그래서 제 방에 하나, 신랑 방에 하나 이렇게 놨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오늘은 까늘레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까늘레 가디건. 이렇게 속에 폴라티 입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밑에는 약간 롱치마 입고 사이즈가 조금 크긴 한데 그래도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입고 나가려고요. 이렇게 위에 자켓 안 입고 자켓은 하나 들고만 가고 이렇게 스웨터만 입고 나갈 거예요. 여기가 좀 짧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입어도 돼요. 오늘은 오버티기입니다. 홈츠 너무 예뻐요.
네.